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전일 시장부터 바라보자면 시장이 뉴욕 증시와는 상당히 뭐 이렇게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힘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지금 시점은 우리 투자자들 어떤 대응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하루 일찍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선전했고 어제 아침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선전이 이거 선반영 아닌가 싶었는데 좀 그런 작용이 일어났고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힘이 없었으니까 네. 또 우리 시장이 또 좀 그래도 뭐 선전하지 않을까 뭐 기대는 뭐 가져봅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근데 요즘에 좀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시장보다도 굉장히 약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많이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 반도체가 후련한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탄력이 안 나오는데요. 어제도 좀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바이오도 어제 뭐 조정 국면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장후반에는 좀 낙폭을 만회하고 일부 뭐 좀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즘엔 누가 뭐라고 해도 2차 전지가 단연 정말 발군에 좋더라고요. 2차 전지 아니었으면은 또 지수가 어땠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반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 섹터가 독자적으로 지수 견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반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2차 전지가 요즘엔 굉장히 시장에서 효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요즘에 또 좀 오락가락합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 4,6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도 한 1,000억 정도를 팔았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매도가 집중이 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 우리 코스피가 어쨌건 이 월초에 패닉을 딛고서 일단 2,700선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뭐 금리도 인하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좀 매크로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뻗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면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환율이 지금 1,300 지금 20원대 후반 뭐 이제 좀 잘 떨어질 때 20원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주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하여튼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환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시장이 못 뻗느냐? 찾아보게 되면은 뭐 핑계거리는 두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 일단은 이번 주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으니. 이거 좀 보고 가자. 그때까지는 반도체는 조금 쉬자. 뭐 이런 식의 뭐 좀 반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비컨 얘기를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제가 어제도 비컷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불씨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이 대형주 쪽은 좀 무거운 2차 전지가 뭐 선전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군들이 움직이죠.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액침 냉각.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29일인데 그 전에 얘들이 액침 냉각 한다고 하니까 관련주 움직이고 또 이제 어제는 또 뭐 테마군에서 또 뭐 저출생 같은 거 그리고 신재생이 어제 좀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하락 섹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섹터들이 계속 빠져요. 뭐 조선, K뷰티 그리고 제가 며칠째 제가 좀 단기 고점 말씀을 드린 전고체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쪽이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시장이 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올라갈 법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굉장히 둔감한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하락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섹터들이 원체 많고 주도주는 보이지 않다 보니 시장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반도체부터 부장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진짜 설설 기고 있고 기는 거를 넘어서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침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지금 안 사면 후회하더니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왜 목표 주가 하향을 하는지
좀 저는 그런 부분들 물론 저도 사실 뭐 제도권에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관점이라는 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좀 바뀔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저의 독자적인 맛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는 코스피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코스피는 그래도 2,700을 좀 교두보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최근 뭐 며칠 정도 보게 되면 옆으로 기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아래는 이게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딱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얘는 지금 눕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옆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지금 전기전자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번 달 코스피는 그래도 2.6% 정도 하락권에서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지금 5.6% 업종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도 그래요. 8월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전기전자는 1조 5천억을 팔았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매도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이 전기전자를 매도했고 물론 이제 나머지 한 계산상으로 비는 2천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이오나 네. 아니면 2차전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계산이기는 한데 지금 반도체 쪽은 사실 이제 일련의 어떤 변동성 이후에 좀 시장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잖아요. 뭐 금리 인하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공포를 촉발했던 미국에서 지표가 이제 더 이상 아직은 노이즈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럼 반도체가 계산상으로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침반을 지금 어디로 이제 지금 가리키냐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그때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건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의 시각을 좀 보자면 일단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달에 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뭔가 반도체 섹터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변곡점이 될 수 예, 있는 변곡점이라는 건 분명해요. 변곡점이라는 건 분명한데 사실 이제 8월에 이제 그 반도체가 계속 흔들리면서 그 반도체 진영이 어쨌건 이제 앞으로 다시금 반등할 때는 이제 기존의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것이냐 저는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월에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의 8월 등락률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2.6% 빠졌고 전기전자 5.6% 빠졌는데 지금 주요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업종 지수마저도 하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는 좀 뭐 누가 더 못났나 뭐 이런 대결할 정도로 지금 대표주들의 지금 이제 수익률이 계속 안 좋은데 네. 온 디바이스 AI 진영은 제가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저는 이들 종목 이외에는 딱히 사고 싶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들인데요. 굉장히 밀고 계시죠. 뭐 민 건 아니고 뭐 올라가야 밀죠. 뭐 근데 어쨌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도 이번 달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LG전자 정도만이 좀 이제 업종 지수 정도는 좀 이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HBM3 진영 쪽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이번 달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랑 많이 크게 뭐 누가 잘났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테크인 정도가 좀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에서 어떤 논리로 해석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어닝 베리베리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역시 HBM3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이제 고리를 걸면 HBM3 진영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먹은 종목들은 저는 당장에는 다시 가기 어렵다라는 지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으로 조금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까지 속된 말로 해먹지 않은 것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아직 시세가 안 났던 쪽에 여전히 무게추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동안 시세가 나지 않았던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쪽이 아직은 저는 무게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도 뭐 살래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매운맛이 됐잖아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보통맛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았던 쪽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간판은 아직 시장에 크게 걸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어떤 이런 흐름 조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 뒤에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또렷하게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전 시야가 좀 네. 뚜렷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추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지금 대부분의 관측은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HBM3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논리의 좀 이제 대결, 그래서 변곡점,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는 현재로서는 뭐 이제 시세가 안 좋기 때문에 매운맛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중기적으로 보통 맛으로 이제 보는 쪽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관건일 것 같고요. 원체 이제 잘 갔었던 상반기 주도주였었던 HBM보다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그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까지 봐주셨거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저희가 또 반도체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조선주들의 하락이 또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오늘 하락 특집인 만큼 조선주 원체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의 하락으로 네. 수출주들이 된서리를 맡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원체 잘 나갔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계속 받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조정의 이제 이런 이유를 또 환율에서 찾는 시각들도 있는데 저는 뭐 환율 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때가 돼서 이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위에 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번 달 초에 52주 신고가를 썼던 종목이에요. 근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월간 9.4%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21선 추세선이 드디어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자, 아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미리 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번 달 현재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그러니까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업황 좋고 신조선까지서 여전히 사상 최고치 육박에 지금 수주 잔고가 넘쳐나서 일거리가 넘쳐나고 온갖 좋은 소식이 가득한데도 최근에 가파른 조정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네. 것이죠. 조선주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다뤄드릴 때 제가 아마 중립으로 의견을 아마 수정했을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매워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 주가의 괴리 조정에 돌입을 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과 함께 그때 방산까지 네. 이제 N자형 패턴으로 봤을 때 그 추세가 좀 무너졌다 말씀 주시면서 네. 중립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중립. 그때 조선과 방산 모두 다 중립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러실까요? 예, 이거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하여튼 네.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최근 조선주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 이게 HD 현대중공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를 다뤄드릴 때 중립으로 바꾸게 된 배경. 자, 상승할 때는 이 N자형 패턴의 마법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골 우려 먹듯이 할 수 있었던 패턴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N자형 패턴이 유효하려면 자, N자형 패턴의 다음 봉우리가 이전 봉우리보다 높아야 된다. 그죠? 최근까지 그게 됐는데 이번에 이거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21선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동평균선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 이격도라고 하잖아요.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것은 변동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격도 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라도 받쳐주면 괜찮은데 요즘에 시장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아서 남기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연장해서 이제 방산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산주도 대표주들이 지금 이런 N자형 패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딱 보여요. 예를 들면 맨 위에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얘도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 이전 봉우리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 LIG 넥스원인데 역시 그랬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나마 방산주 중에서 N자형 패턴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현대로템 딱 하나뿐인데 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옆집에 불났는데 우리 집이라고 멀쩡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지금 좀 이제 늦게 반응할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 조선방산주 전체적인 섹터가
그동안의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을 수 있었던 N자형 패턴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방산주는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아니다. 네. 이격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과 방산에 대해선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시장이 받쳐주질 네. 않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 하락 특집인 만큼 화장품주 네. 사실 K-뷰티 정말 상반기 너무 좋았었고 네. 하반기 들어서 변동성이 정말 커져 있잖아요. 네. 역시나 K-뷰티는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KBT도 뭐 여전히 뭐 수출 모멘텀 좋고 또 실적 전망 좋고 다 해요. 네. 한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감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그게 이격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괴리 조정 구간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비단 전력주도 그렇고요, KBT도 그렇고, K푸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고. KBT도 한번 볼게요. KBT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어닝 쇼크로 해가지고 대장주에서 완전 이탈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종목을 볼게요. 자, 이제 위에 거는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뭐 완전히 봐도 지금 뭐 하락, 뭐 기울기가 가파르죠. 근데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6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지금 하락을 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요. 네. 이번 달만 지금 30% 하락을 했고요. 아래는 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인데 얘는 이제 7월 1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고 이번 달 현재 12%.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추세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꺾인 것이고 그나마 KBT 쪽에서 좀 시세가 버텨줬던 대표적인 두 종목이 위에는 이제 실리콘투거든요. 뭐 이제 차트를 보더라 좀 덜 빠졌죠. 네. 실리콘투가 6월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 8월 현재 10% 하락. 그러니까 앞선 종목들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얘가 그나마 이제 KBT 쪽에서 가장 아직은 좀 주가가 견조한 종목인데 7월 고점 대비해서 16% 하락했고 8월 현재도 지금 2% 정도 하락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적별로 가는 거예요. 실적의 눈높이에 맞은 종목들은 그래도 버텨주는 것이고 눈높이에 안 맞는 녀석들은 이제 좀 주가가 좀 얻어맞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지금 KBT 쪽은 군집성은 사라졌고요. 네. 종목별로 온도차도 굉장히 큰데 근데 그 온도차라는 게 더 빠지고 덜 빠지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BT 쪽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오늘 따지고 보면 실적이 찍히는 쪽, 실적주를 봐야 된다가 하나의 또 해답인 네.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KBT니까 옥석 고르기 하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KBT에서 옥석 고르기 하자라는 논리로 딱 뭐 본다면은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하나 정도만이 좀 뭐 살까 말까 고민할 만한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에 불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라고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난 안 옮겨붙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겁이 많아서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렇다면 제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보수적이죠. 예, K뷰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고 원체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보니 좀 좋은 종목 찾으려면 실적주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부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렵네요. 뉴욕 증시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다가 아닐 수도 있나 싶으니까 엔비디아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최근에 계속 흔들렸잖아요. 자, 근데 어제 이제 다우존스는 그래도 선방을 했고 네. 나스닥이 좀 흔들렸다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또 그런 영향은 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뭐 다우 걸렸다면 바이오나 일부 뭐 소비주 방어주 쪽에서 이제 좀 상승 작용이 나올 것이고요. 반도체 쪽은 근데 어제 좀 미리 좀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선반영 논리로 본다면 또 시장 또 뉴욕 증시 또 고스란히 또 안고 또 그렇게 떠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항상 디커플링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어쨌건 엔비디아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 그래도 급격한 변동성은 아마 없으리라 보고 있으니까 모든 시장의 포커스는 그 이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실적 뭐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관망하는 쪽의 스탠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맛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락 섹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네. 심도 있게 나눠봤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락 섹터만 좀 다뤄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은 늘 옷을 갈아입어요. 쳐서 지났죠. 밤에 선선하죠. 시장도 계절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왜
과거의 지난 계절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새로운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화두는 뭡니까? 바닥에 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번 점검을 해드렸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맛 보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조성우 부장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